안녕. 지난 시간에 전기 음성도까지 했죠.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에 대한 얘기, 전기 음성도 개념이 뭔지 얘기하고,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주기성. 주기성에 영향을 준 요인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양성자 수, 그리고 원자의 크기.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 크기가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 대비 가장 양성자 수가 많은, 그래서 가장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공유결합할 때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바로 누구냐면 플로린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4인방 FONCL, 얘네가 전기음성도가 폴링 아저씨가 정한 전기음성도가 4.0, 3.5, 3.0, 3.0 이라고 얘기했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워두면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펀클이라고 외우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기음성도가 실제 공유결합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 봅시다. 보자. 우리가 이 전전 영상에서,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공유결합 물질 중에 물에 잘 녹는 아이가 있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아이가 있다. 그건 이제 극성과 무극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뒤에 얘기하겠다 했잖아요. 그걸 지금 할 거야. 그걸 지금 할 거지. 먼저 첫 번째, 공유결합 중에는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전하를 가지는, 극을 가지는 공유결합이에요. 이 극성 공유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나면 그 전기 음성도가 다른 애들끼리 공유결합을 했으니까 전자가 딱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 분자 내에서 전하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 불균형 때문에 그 분자에서 어떤 원자는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 버벅대냐? 전하를 띠는 거죠. 보자. 대표적으로 수소랑 염소의 결합을 보면, 수소랑 염소가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하면 염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훨씬 크거든요. 얼마나 크냐? 염소의 전기음성도는 3.0,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이에요.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결합을 했을 때 전자가 염소 쪽으로 끌려가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소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염소는 전자가 남는 상태가 돼서,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델타라고 읽는다 그랬지. 작은 델타, 소문자 델타예요. 그때 말했듯이 요건 대문자 델타, 요건 소문자 델타. 아주 똑같구만. 어쩜 이렇게 똑같냐?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이거 좀 더 비슷한가? 요거? 아무튼 이제 소문자 델타. 그래서 이렇게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염소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전자가 이쪽으로 갔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요번엔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전하를 띄지 않는, 극성이 없는 공유결합을 말하는 거죠. 이 극성이 없는 공유결합이 만들어지려면 전기음성도가 완전히 같은 두 원자끼리의 결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기 음성도가 나타나는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원자, 그러니까 수소랑 염소라든가 리튬이랑 나트륨이라든가, 이렇게, 얘가 이상했다. 그러니까 리튬이랑 산소라든가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는 양성자 수, 반지름의 크기, 이게 서로 잘 영향을 줘서 만들어지는 게 전기 음성도니까, 뭘 어떻게 해도 다른 원자는 전기 음성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오죠.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원자가 종류가 다른데 전기 음성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무극성 공유결합은 어디서 일어나는 결합이냐면, 결국 동일한 두 원자 사이의 결합만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죠.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끼리의 결합,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끼리의 결합,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끼리의 결합, 이런 결합만 무극성 공유결합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되면
전기음 성도가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로도 끌려가지 않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전기음 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결합의 구분이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온결합이라고 말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온결합은 뭐랑 뭐의 결합이라고 그랬죠?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 결합이냐면 금속은 전자를 주려고 하는 애, 비금속은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애거든요. 그쵸? 그럼 공유결합은 전자를 받으려고만 하는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이게 결국은 전기음 성도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일단 공유결합 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와 수소의 결합이야. 서로 전기음 성도가 완벽히 똑같은 아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가운데 있다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 나트륨과 플로린의 결합은 전자를 주려고 하는 금속인 나트륨과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비금속인 플로린과의 결합이니까 나트륨이 플로린의 전자를 완전히 줘버리고 플로린이 나트륨한테 전자를 완전히 받아버려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F 마이너스가 돼서 만들어지는 결합, 이걸 이온결합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서, 전자를 당기려는 힘이 너무 커서 플로린이 완전히 전자를 가져가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전기음 성도가 완전히 서로 똑같아서 전자가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는 건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 너무 차이가 커서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건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애매한 것들, 전기음 성도 차이가 애매한 것들은 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너무 크면 이온결합, 전기음 성도 차이가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중간의 어디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HBr, 브로민화 수소라든가 플로리나 수소, 이런 애들은 전기음 성도 차이가 애매해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요거 별거 아니야. 어떤 덩어리, 어떤 입자가 있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자가 있는데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아예 없으면 완전 무극성 공유결합, 분자 내에 전하를 전혀 띄지 않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그 둘의 차이가 애매하면 부분적으로 전하가 나누어지는 극성 공유결합이고, 그 둘의 차이가 극명하면 완전히 전하가 나누어지는, 전하 분리가 일어나 버리는 이온결합이다 라는 개념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걸 나누는 기준이 있어.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 이상이면 이온결합이라고 말하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 이하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말한다. 뭐 이런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라고 나누긴 하지만 이건 칼같이 나눌 수는 없다,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면 이해가 깊어져.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온 결합성이 커지고 공유 결합성이 커진다는 거야. 많은 물질들은 이 사이 어디쯤이야? 이온 결합성 몇 %, 공유 결합성 몇 %, 뭐 이런 거죠. 다음. 오케이. 좀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왜냐면 너무 안 나오더라고. 이게 코로나가 심해져서 너희가 너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만 수업을 할 시간이 어쩌면 1학기보다 더 길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 속도로 그냥 영상으로 진도를 나가버리면 또 나중에 할 게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좀 더 영상을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한 20분씩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아야겠다. 그런 짓은 그만해야겠다. 이제 한 15분 정도, 15분 이하로 한번 끊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좀 더 가보자.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 그럼 전기 음성도 때문에 결합의 극성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결합의 극성을 어떤 체계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보자 라는 이야기야. 뭘로 표현하냐? 바로 쌍극자 모멘트라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단어로 표현을 할 거예요. 멋있잖아. 쌍극자라는 단어도 멋지지만 모멘트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거죠. 한번 해 볼까요? 쌍극자 이제 하나하나의 단어를 한번 단어를 파헤쳐 보자. 먼저 쌍극자는 말 그대로 극이 쌍으로 있는 입자라는 뜻이에요. 극이 쌍으로 있는 입자. 뭐 대단한 거야? 특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제법 특별한 거예요. 커피. 왜 특별한 거냐면 극이 서로 다른 극이 분자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왼손엔 불, 오른손엔 물. 뭐 이런 거야. 왼손엔 플러스, 오른손엔 마이너스. 정반대되는 성질이 같이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특이한 거야. 그래서 쌍극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한 분자 내에 서로 다른 전하의 쌍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쌍극자라고 불러요. 쌍극자. 그럼 모멘트는 뭐냐? 모멘트는 어떤 물리량을 그냥 모멘트라고 불러. 모멘트. 그래서 결국 쌍극자가 가지는 어떤 물리량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르는 거죠.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어디서 봤어요 이거? 이거는 우리가 마이크로미터 할 때 그 마이크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리스어인데 뮤라고 읽어요. 읽을 땐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읽어. 뮤 결합의 극성, 분자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극성이 크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 극성이 없는 거죠. 그쵸? 그렇다는 거지. 그럼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바로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에다가 그 원자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봐봐요. 쌍극자 모멘트는 그 분자가 얼마나 전하 분리가 많이 일어나냐, 얼마나 쌍극자냐,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얼마나 더 쌍극자냐를 표현하는 값이에요. 쌍극자라는 건 결국 이 어떤 분자 내부에서 전하가 나누어져 있다는 건데 이 나누어진 전하가 크면 클수록 즉 플러스 1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게 더 큰 쌍극자이겠죠. 그걸 표현한 게 바로 이거 전하 분리. 그리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인 거랑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인 거랑 뭐가 더 분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먼 게 더 분리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두 값을 곱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뮤는 전하량 곱하기 거리, 전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화원에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일은 없어. 이걸 계산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구해서 그거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쌍극자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라는 것만 알고 요거 갖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쌍극자 모멘트로 구분할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이걸 뭐 계산한 게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정의가 그렇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 부분적인 양전하 델타 플러스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향하게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한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염화수소라는 물질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할 때 플러스 부분적인 음전하에서 부분적인 양전하 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부분적인 음전하 쪽에 화살표 이렇게 더해서 플러스를 표현해 준다 라는 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각 입자 위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요.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 그냥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전자가 갔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거의 끝날 시간이 됐네.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표현 한번 해보자. 물 분자는 보면 산소와 수소, 뭐가 더 전기 음성도가 커? 산소가 당연히 크죠. 펀클, 우주에서 두 번째로 전기 음성도가 큰 애잖아. 펀클, 산소가. 펀클. 그래서 외워두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릴 테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소에 델타 플러스, 전자가 부족한 상태니까 전자가 끌려와서 산소 쪽으로, 산소는 이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치? 질소는 펀클 세 번째네. 수소랑 하면 전자가 질소 쪽으로 끌려갈 테니까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전기 음성도를 이용해서 분자의 극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이온 결합과 무극성 고온 결합,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극성 고온 결합이 실은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거다. 칼 같은 이온 결합과 칼 같은
무극성 공유결합은 잘 없다.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디쯤. 전김성도의 차이가 애매한 그 사이 어디쯤이다. 라는 개념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 코로나 시국에 고생이 많아. 힘내서 공부 한번 해보자. 파이팅! 안녕.